안녕하세요. 조용한 부자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산을 모아가고 있는 단계라면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 단순히 자산을 쌓는 시기뿐 아니라 인생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대부분의 불안정한 시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막 나와 첫 직장을 다니는 사람,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아직 내 집이 없는 세입자, 혹은 언제든 이직과 전근이 가능한 직장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경제적 여유도, 시간적 여유도, 주거의 안정성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 이사 혹은 장기 여행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반려동물은 가장 먼저 희생되는 존재가 됩니다. 또 혼자 사는 경우에는 병원비나 돌봄 비용이 온전히 개인 부담으로 돌아오고, 부부라면 출산이나 육아 시기에 돌봄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건 단순히 지금의 나만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삶을 고려해야 하는 굉장히 장기적인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단계라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조금 더 미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절대적으로 키우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오늘 제 경험을 들으시고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그 누구보다 반려견을 사랑했습니다. 가족들도 유별나다고 할 정도였죠. 그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뒤 저희 부부는 몇 달 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힘들었습니다. 시간은 약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사진을 보거나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인생 속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차지하는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고 포기하게 만드는지 몸소 경험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 한 달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사료, 간식, 미용비, 예방접종 같은 고정 지출은 기본이고, 장난감이나 옷, 각종 용품 등 생각보다 다양한 지출이 이어집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는 자연스럽게 애견 동반이 가능한 숙소를 찾게 되고, 식당을 고를 때도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곳인지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새 생활의 기준이 반려견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매달 고정비가 생기지만 처음에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반려견은 더 이상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정말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봐도 귀엽고 매일 봐도 사랑스럽습니다. 휴대폰 사진첩은 어느새 반려견의 사진과 영상으로 가득 차고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쌓여갑니다. 그렇게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 같은 시간이 흘러가지만 어느 순간부터 반려견이 눈에 띄게 나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반려견은 1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관절, 심장, 눈, 귀, 피부질환 같은 셀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미용실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병원에 가는 일이 점점 더 잦아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눈이 보이지 않거나 관절이 약해져서 잘 걷지 못하고 음식이나 물조차 혼자 먹기 어려워집니다. 이때부터는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장기 입원을 맡기거나 자연에 섭리하며 그냥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반려견을 직접 돌보기로 결정했고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외벌이가 되었고 그렇게 생활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저희의 선택이었지만 당연하게도 양가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죠. 그때 저희 부부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반려견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어릴 때 더 잘 챙겨주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뒤늦게 영양제를 더 챙겨 먹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사료나 용품을 이것저것 바꿔보게 됩니다. 힘이 없어도 꾸역꾸역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해볼 때까지 해보자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하나둘 신경 쓰는 게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병원에 가는 횟수도 지출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매주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으면 10만 원 정도가 기본이고 피를 뽑거나 엑스레이 한 번만 찍어도 수십만 원이 나갑니다. 정확한 원인이 잡히지 않으면 검사가 반복되고 그만큼 비용도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 상황이라도 생기면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그때부터는 100만 원 가까운 혹은 그 이상의 비용이 순식간에 나가게 됩니다. 어느새 모아둔 돈을 꺼내 써야 할 만큼 부담이 커지고 머리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와 감정적인 문제가 동시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가 없는 상태였다면 집에서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단계는 아니었기에 치료와 돌봄이 이어졌고 그렇게 또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내는 이제 완전히 경력 단절이 되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은 가장 큰 고정비가 되어 있었고 하루의 모든 일상이 반려견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반려동물을 위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감과 함께 묘한 우울감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전날까지도 밥을 잘 먹었던 반려견은 급성 폐수종으로 급하게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반려견이 떠난 뒤 저희 부부는 깊은 펜노스 증후군을 겪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반려견과 함께했던 아내는 증상이 심했습니다. 길을 걷다 다른 강아지를 보기만 해도 숨이 안 쉬어져서 꽤나 오랫동안 밖을 나가지도 못했고 깊은 우울감에 집안에만 있게 됐습니다.
저 역시 운전할 때마다 옆자리에 앉아 저를 바라보던 반려견의 모습이 떠올라 출퇴근길 내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반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씩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한 시간만큼은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래 지인들이 반려동물을 키워볼까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아마 주저없이 말릴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만 봐도 30대 초반 맞벌이 부부가 직장을 그만두고 6년 이상을 반려견을 위해 보냈다는 건 경제적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만큼 큰 결정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내가 일하며 벌 수 있었던 연봉을 생각해보면 투자자로서 그 기회비용이 얼마나 컸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으로 돌아보면 마음 한켠이 쓰린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시간을 겪어보니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인생의 한 부분을 내어주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의 수명도 길어져 20년 가까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30살에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내 나이 50이 다 되어갈 때까지 그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려동물이 없어도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결혼, 출산, 이직, 내 집 마련, 노후 등 수많은 선택과 책임이 겹치는 시기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 생명을 끝까지 지킨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건 사랑보다 더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고 감정만으로는 절대 유지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내려면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모두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순간의 충동으로 시작한다면 결국 나도 그 생명도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평생 반려동물을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미래까지 고려해본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삶이 조금 더 안정되고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맞이해도 늦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책임질 수 있을 때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들을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